자, 지금 우리 학생들은 내년도 2019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시죠? 그리고 곧 이어서 3년 뒤 2022년도에 대입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아직 멀리 남은 것 같지만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고교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고를 좀 생각하시는 학생들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학생이 좀 손을 들어주세요. 학생이 안 오신 경우는 엄마가. 예. 2명, 3명 정도. 그럼 지금 자사고 생각하니까 이대부고나 이화여공인가요? 어디? 이렇게까지 물어볼 거면 대답 안 했을 텐데. 어디 가고 싶어요? 이화여고.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자사고로. 외고? 아니야? 자사고? 자사고? 그렇다면 뭐라고? 이대부고랑 이화여고 정도로 한번 추격을 해볼게요. 자, 지금 원서 쓰는 방식이 약간 바뀐 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하나고나 과학고를 우리가 전기 모집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학교를 붙으면 이제 후기를 안 가는 거지. 그치? 근데 후기에서는 나 자사고 안 간다! 그런 학생들은 이러시면 됩니다. 일반고에서 1지망, 명지 예일, 2지망, 예일 명지, 3지망, 명지 예일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만약에 난 자사고를 간다 그러면은 후기에서 1지망을 쓰질 못해요. 1지망을 쓰질 못하고 나 이대부고 이렇게 쓴 다음에 2지망부터 명지 예일, 3지망에 예일 명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패턴이 조금 발표가 엊그저께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전처럼 전에 막 이렇게 설왕설래 있지 않았습니까? 자사고 쓰면 일반고는 완전히 밀린다 그랬는데 못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1지망에서 밀리는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후기와 전기 모집이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자사고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있고 남학생들 중에서도 좀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대성고등학교 소식을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대성고 소식 전해 들으셨나요? 대성고에 뭔 일이 좀 났어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 도포를 보시면은요. 사실 자사고 외고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 자사고 외고를 좀 밀어내기 사실은 좀 없애자, 일반고를 좀 더 띄우고 자사고를 없애버리자 약간 이런 취지로 달려가고 있는 거고 교육감들도 진보 교육감들은 다 그런 취지의 공약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교육청, 교육감들은 진보 교육감이었잖아요. 근데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정당의 색깔이 달랐죠. 그래서 뭔가 상정된 의견이 올라가면 뭔가 소송이 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딜레이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정당이 같은 색깔을 띠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교육감과 교육부가 같은 입장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결정된 부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결론이 나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사견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일정을 좀 말씀드릴 건데 바로 내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함과 동시에 그게 예일이든 아니면 이대부고든 이화여고든 간에요. 2019년도에 자사고들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일정들이 있는데 2019년도에 평가를 받을 예정인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얘기하신 이대부고, 이화여고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의 점수에 미달이 되면 일반고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성고도 바로 그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성고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성고는 먼저 백기를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그냥 일반고로 전향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학교 차원에서 포기를 벌써 선언을 해버린 거죠.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사실 처음에 뭔 소리야? 2020년도에 평가 대상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를 포기해버려? 그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왜 그런 내용을 했을까? 곧이어 뉴스에서는 또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자사고 승인은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정권은 바뀌지 않겠죠?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전처럼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야 될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를 여차저차해서 갔어요. 이대부고나 이화여고나 대성고나 아니면은 예일여고나 동명여고나 명지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고 나서요. 이제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이 되겠죠. 그로부터
딱 2년 반이 지나면은 바로 원서를 쓰기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직 고등학교 입학을 안 하셨잖아요. 바로 입시는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중3일 때, 여러분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 때 대입은 어떻게 변한다라는 것을 바로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할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고등학교 딱 1학년 갔더니 야, 지금 고1이지? 니네 고3 되면 이렇게 대입 바뀐다? 이거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예고제로 반드시 미리 발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원래 작년에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탄핵 정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1년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정확한 확정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직 발표안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1안, 2안, 3안, 4안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고요. 이 상정안들을 지금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확정되는 안을 8월 말에 거의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현재는 수능에서 영어 과목과 한국사만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나머지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예요.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 전 과목을 다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수학도 절대평가, 국어도 절대평가, 탐구도 다 절대평가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면 아유 다 절대평가하는 건 좀 아니지. 그중에서 일부 과목들만 절대평가를 하겠다. 그런데 그 일부 과목은 무엇과 무엇이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안들이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능의 출제 범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1교시 국어를 봐요. 2교시 수학을 보고요. 점심을 먹고 영어를 봅니다. 영어를 보고 나서는 탐구 과목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에는요. 과목이 더 늘어나요. 어떻게 늘어나느냐. 일단 영어는 똑같아. 영어는 똑같고요. 국어는요. 국어가 한 과목이 아니에요. 국어를 보고 공통국어를 플러스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2개를 봐야 돼. 선택을 하네요. 두 번째는 수학이 공통수학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확통이나 아니면 미적분 중에서 선택을 해서 2개를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이 더 자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2015 교육개정안과 같이 맞물려서 문이과 통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두 번째 해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문과, 이과의 정체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2학년에 올라가서 고2에 올라가서 사실 자신의 전공 적합성과 연루되어 있는 선택 과목들을 선택함과 동시에 사실 좀 더 디테일한 문과, 이과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는요. 네가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하든 국문과를 가려고 하든 간에 바로 과학이랑 사회 과목을 필수로 한 과목씩 응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문과 학생은 사탐만 보면 돼요. 과탐 안 봐도 돼. 수능에서. 내신 말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과탐만 보면 돼요. 사회문화 세계지리 안 봐도 돼. 수능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내신이면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요. 사회에서도 한 과목, 과학에서도 한 과목을 무조건 수능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영어는 그대로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교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진행 중에 있냐면요. 어찌됐건 대한민국은 사교육이 공교육보다는 가장 기민하고 민첩하고 순발력이 있다는 거 다들 인정하시죠? 대규모 강좌들을 깔아놓는 대형 학원에서는요. 지금 과탐 과목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물화 생지 중에 뭘까? 문과 성향의 여학생들 한번 손 좀 들어주세요. 문과. 이과 성향의 여학생들 손 좀 들어주세요. 손 안 든 여학생들 손 좀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지금 어머니인데 제가 학생인 줄 알고 지금 눈 쳐다보고 젊어 보이셔가지고. 자, 다시 문과 성향의 여학생들 손 좀 들어주세요. 네, 기분 나쁘냐? 자, 그러면 고마워. 물화 생지 중에 제일 만만한 과목이 뭐야?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생물 혹은 지학이네요.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학이에요. 그래서 대형 학원에서는 지금 지학 강좌를 깔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학 강사들이 많냐면 없어요. 다 수학 강사를 하고 계세요. 전공자들도. 그래서 누가 더 발빠르게 지학 강좌를 까느냐에 따라서 매출을 올리고 내리고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지학 강좌를 들어야 된다고 각 학원에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서부학군에는 지학 학원은 없어요. 들으려면 목동 가고 막 이래야 되겠죠? 뭐 꼭 들으란 얘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 부분은 벌써 이거를 강좌를 까느냐 준비를 하느냐부터 시작이 되는 구체안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근데요.
자, 이 얘기까지 드리니까 앞에서 제가 다른 학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면서 막 적으시고 몰랐다고. 근데 제가 다음 얘기를 드리면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러면 저 지금도 잠깐만 5분만 잘게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의미가 있지만은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타겟층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라는 것은 서부학군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하려는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타겟층은요, 강남이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부학군에는 왜 해당 사항이 없는지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요, 경희대학교에 2017년도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경희대학교예요. 휘경 캠퍼스. 캠퍼스가 예쁘다기로 그냥 소문나고 연애 뿜뿜, CC 막 이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 경희대학교 합격생들 모여! 이런 다음에 집이 강남인 사람 이쪽으로 와봐! 이런 거예요. 자, 너네 다 집이 강남이야? 이번에 2017년도 17학번으로 합격을 했네? 자, 너네 우리 학교에 도대체 무슨 전형으로 들어왔니? 우리는 93%가 수능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니네는 학종으로 안 가냐? 한 7% 될래나? 7%가 학종으로 합격을 했어요. 강남권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 오케이, 너네 가고 강북 출신 모여! 이런 거예요. 강북 출신. 강북이 어디야? 수유, 미아, 뭐 상계, 중계 이쪽이네요. 모였더니 얘네들은 너네는 경희대학교에 17학번 어떻게 합격했냐? 저희는 79%가 학종으로 붙었습니다. 그럼 니는 정시 안 해? 있긴 있죠. 좀 난 새끼들 뭐 이런 거지. 약간 너무 이렇게 넘사벽. 이런 애들은 한 21%가 수능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만 비단 보여주는 현상이 아니고요. 경기권으로 가면 강남의 미님이 분당이 있습니다. 분당. 보통 대형학원의 입시의 추이들을 보시면요.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잘 되면 분당을 열어요. 분당에서 잘 되면 상계 쪽으로 갑니다. 은행 사거리. 잘 되면 목동 평촌을 찍고 일산으로 가요. 은평은 안 와요. 죄송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분당구가 바로 강남의 어떤 특구의 모양새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학군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남과 비슷한 추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희대 정도 학교에 어떻게 합격했냐 물었더니 82%가 정시 혹은 논술로 갔고요. 나머지 18%가 학종으로 갔고 같은 경기권에서 강북의 모양새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당연히 강북과 동일하게 학종이 많고 정시, 수능이 좀 적은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서부학군이 없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부학군, 그러니까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곳을 우리가 서부학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저의 삶의 퀄리티와 방향은 저는 강남인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 갈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야 지금. 그치? 여기서 고등학교를 갈 건데 우리가 강남은 아니잖아. 우리가 분당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대학 간 애들이 어떤 전형으로 붙었는지 그 학교에서. 서부학군은 80% 이상이 학종입니다. 좋은 대학이든 뭐 중위권 대학이든 대부분은 학종으로 애들이 다 가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설문조사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시는데 뭐냐면요. 대입을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교육의 도움을 가장 기가 막히게 싹 타서 대입에 성공을 한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영어가 아니고요. 논술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논술 학교에서 캐퍼가 되나요? 논술을 학교에서 누가 대비를 합니까? 여기가 무슨 지방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요. 논술이 그야말로 사교육이 없이는 정말 힘들었고 사교육의 그만큼의 역할들을 제대로 톡톡 봤다. 1순위고요. 2순위는 실기입니다. 실기. 미대가래가 미술학원 안 다니고 혼자 붙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이 안 되죠. 자, 3위가 뭐냐면 수능입니다. 그리고 4위가 학생부 교과, 다시 말하면 학교별 내신이 되겠죠. 마지막 5순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으로 여쭤볼게요. 서부학군에서 대입 논술학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한우리 논술은 있어요. 해법 논술은 있는데 대입 S 논술이라든가 무슨 논술학원, 대입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학원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면은 정말 논술로 가는 포지션이 그래도 있긴 한데 동네를 떠나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학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가 있어야지 여기로 오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학원이 은평구에 없는 이유는 논술학원이 들을 애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갈 논술학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거의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시면 우리는 강남이 아니고 분당이 아니에요. 강북이나 수원의 어떤 포지션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우리 동네에는 논술학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귀결이 뭡니까? 서부학군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가장 잘 안 타는 것도 역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육특구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탁 놓고서 학부모님들, 교사님들,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한 학생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했더니 59%가 학교에서 내신 상위권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봤더니 74%가 학교에서 내신 상위권이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54%가 바로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이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도표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는 서부학군, 그래서 학생부 종합, 그래서 내신이 좋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페이지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러합니다. 서부학군의 각 고등학교는 지금 변화의 추이들을 매우 열심히 보여주고 있어요. 3, 4년 전만 해도 예일여고는 생기부 세특 기간 중에 학생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라고 했을 때 너 등급 뭐야? 너 세종반이야? 아니야? 갖고 가. 모멸감을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등급과 상관없이 매우 적극적으로 전 학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지고등학교 또한 세특이라든가 수행평가의 내용들은 매우 구체화되고 있고 변화의 흐름을 바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한 누구나 다 이렇게 변하냐면 변하지 않는 은평이나 가재울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의 어떤 입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수치로도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논술이나 정시로 대학을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간담회따다 맨날 파는 저희 조카가 있잖아요. 우리 조카가 아무튼 걔가 재수를 해가지고 어떤 학교에 갔는데 성에 안 차서 삼수를 했어.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제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여 쓰는 이유는 때로는 대상이 학생이고 때로는 학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정시를 대비를 그러니까 고3 때부터 시작해서 걔는 외고를 나왔고 해서 거의 3년 동안 정시 대비를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정시 대비를 3년 동안 너무너무 빡세게 하면서 마지막에 받았던 점수는 전 과목 수능에서 3개를 틀린 거였습니다.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를 떨어졌어요. 서울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 경제학과를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 한 학기 지났잖아요. 대학생들은 벌써 방학 4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얘가 벌써 학점을 받아서 저희 형님이 카톡으로 성적표를 보냈는데 인문대 전체 중에 9등을 했더라고요. 올 A를 받고. 이렇게 우수한 학생도 서울대를 떨어지고 정시로는 그 정도로다가 빡센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이 조금 나오지 않고 서류가 복잡하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약간 터부시 여기고 정시나 논술을 한다라는 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를 보여드리는 하나의 예시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인기 순위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작년도에 2018년도 서울 일반고 자공고 경쟁률의 상위 30개고 중에 잘 알만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지고등학교가 12위에 등극을 했고요. 선정고등학교가 30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저 이유는 사실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성고는 작년도에 미달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대부고는 1.42 경쟁률을 뚫고 있었고 여학생들이죠. 남학생들은 미달이었고요. 뭐 이래서 어찌됐건 이런 추이들이 있는데 저 경쟁률은 바로 이거죠.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문이과 통합이긴 하나 실제로 절대평가가 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건 절대평가가 된다 하더라도 경쟁은 경쟁이잖아요. 그러면은 문과와 이과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의 개설이 무엇이 될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요? 명지고등학교입니다. 인기가 왜 12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463명입니다. 463명. 그리고 예일여고가 342명이에요. 고1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이과로 이제 2학년이 나누게 된 현행에서는 명지는 문과가 320명이고 이과가 185명,
그리고 예일여고는 문과가 242명, 이과가 10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선정고등학교가 아까 전에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네요. 그렇죠? 이유는 선정고등학교 360명이고요. 문과는 96명인데 바로 여기 이과의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325명. 전체 중에 서부학군에서 이과 인원이 더 많은 학교가 유일하게 대성과 그 다음에 선정고등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떠냐면 여고는 대부분 문과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과 여고는 그나마 예일여고가 선점을 하고 있고요. 인원수로 보나 과중학교로 지정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정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보통 남녀공학이면 여학생 비율이 좀 더 높거든요. 명지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남학생은 224명, 여학생은 197명. 이렇게 인원수들을 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사고로 가겠다는 학생이 아까 조사를 해본 결과 한 3분 혹은 4분 정도가 있으셨어요. 자사고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전형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시원서 6장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시 말고요. 6장의 수시원서를 쓸 때 이화여고나 이대부고를 가실 분들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 이화여고에서 전교 1등 해갖고 학생부 교과를 갖고 와. 뭐라는 거야. 교과는 스카이에서 몇 개 뽑지도 않아 지금. 자,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일반계 고등학교. 명지라든가 예일이라든가. 예일은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명지나 동명이나 선일여고를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나는 명지, 동명, 선일 이런 데 가니까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전형을 생각해야지 난 동명 가서 논술!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짜장면집 가갖고 스파게티 주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한 이해들이 좀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네가 붙을지 안 붙을지 다 알아. 왜? 성적 계산법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몇 등급인지가 확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작년 합격선하고 비교해봤을 때 합격인지 아닌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누가 쪽집게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기만 있으면 맞추는 상황이에요. 다만 수능의 최저 등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최저 등급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에서의 어떤 2개 과목 혹은 3개 과목이 몇 등급 합이 얼마여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고3 때까지, 고3 1학기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을지 안 붙을지를 자명히 예상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일단 내신을 하나 보더라도 토탈에서 몇 등급이 아니고요. 얘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2.5를 찍었네? 그런데 그 과정은 뭐예요? 3.8에서 시작해서 3.6으로 가다가 2학년 때 애가 완전히 제대로 불붙어갖고 2.9를 찍더니 난리 났어. 3학년 1학기 때는 40%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내신의 압도적인 이 포지션이 있는데 그때 얘가 1.8을 찍어버렸네. 그래서 합격이 토탈에서 2.5야.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내신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수행평가는 어떠했는가, 서류적인 평가는 어떠했는가, 전반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매우 다르죠. 매우 다르죠. 자, 그리고 논술은 다 아실 거예요. 논술 고사를 봐야 돼. 학교 가가지고. 논술고사는 누가 가는 거예요? 강남 애들이 가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의 상위권 애들이 가는 거예요. 내신이 안 들어가. 이거는. 근데 내신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반짝하는 거야. 자기 내신이 안 좋거든. 근데 학교에서 동명이나 선이라고 예일에서 내신이 4, 5등급인데 논술을 간다는 게 말이 됨? 말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뭐랄까 대성도 그렇고 겉멋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당연히 일반고에 비해서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나는 내신 접고 수능 갈래, 정시, 그리고 논술 갈래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2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전형들이 있고요. 자, 자사고라 함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4.5등급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사실은 지방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일반고는 3.5등급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내신의 성취도와 학교의 생활기록부, 수능의 최저 등급 이 3가지 요인들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시를 쓰는 기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올라오시다가 혹시 입구 쪽에 이주아어학원의 실적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중등부에도 있고. 예를 들어 이 땡땡 학생은
대학을 어딜 붙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학원마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어떤 A라는 학생이 학교를 하나 붙었나요? 보통 많이 붙든가요? 되게 많이 붙었죠. 막 5개도 붙고 4개도 붙고 난리 났어요. 남의 집 애들아 그런지 막 되게 남달라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붙었냐. 하나도 감시덕진데 라고 하시는데 자, 보통 그 학생이 5개를 붙든 4개를 붙든 가는 학교는 당연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서울대를 쓸만한 어떤 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점수가 인문대에서는 1.1 그리고 문 닫고 최저점으로 들어간 학생은 1.7 자연계는 그보다 조금 낮습니다. 1.2에서 1.8 정도가 되고요. 서강대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성적들이 있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서울대를 쓰는 학생이 난 안정권으로 그래도 시립대를 하나 쓸래는 안 해요. 서울대를 쓰는 학생은 서울대, 연대, 고대 학교장 추천 1전형을 쓰고 보험으로다가 서강대나 성대를 하나 넣겠죠. 그렇죠? 교과로 2개를 든다든가. 그래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이라면 웬만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고 성균관대도 붙고 서강대도 붙어서 그 학생 옆에는 졸졸졸 이렇게 실적들이 5개 학교의 학과가 옆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렇게 다 붙었어 어이없게? 뭐 여기 붙은 애는 그렇다 쳐. 뭐 어떡하겠어요. 서울대 붙을 거니까 나 하나만 쓸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고만고만한 2대학이나 3대학을 갖다가 다 붙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떻게 원서를 우리가 써야 되냐면요. 우리의 성적이 일단 나오고 생기부나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해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 1대학, 2대학, 3대학 중에 안정권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뒷페이지에 있는 4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가천대부터 동덕여대까지. 이거 다 인서울이잖아요, 그래도. 자, 그래서 서울여대나 성신여대나 덕성여대 중에 안전권으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1개나 2개를 딱 눌러놔야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보통 일반 계고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건 무조건 붙어. 그리고 3그룹에서 4개를 던져야죠. 그리고 그 4개를 던지면 다 떨어질 거야.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구정까지 기다려요. 구정 때 좀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어떻게 됐어? 묻지 마요. 떡국이나 먹어. 막 이러고 용돈도 막 100만 원 받을 거 10만 원도 못 받고 막 루저가 돼. 쌍수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돈도 없고 합격도 떨어져서 할 게 없어요. 하지만 뭐 구정 지나고 나서 추가 합격이 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붙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5개, 4개를 다 붙지 않아도요. 나중에 구정 지나고 붙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쟤 구정 지나고 붙었대. 이러진 않아요. 대박! 구정 지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 추가 합격이라는 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6개 원서를 쓰고요. 그중에 1개를 붙은 애가 보통 4개를 붙는다고 한다면 구멍이 4개가 생기고요. 순차적으로 돌려서 2배수 내지는 2.5배수까지 추가 합격의 묘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전화번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 의미는 대기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야호! 이렇게 되다가 다음 주에 연대도 합격했습니다. 저 이대도 합격했어요. 선생님. 저 서강대도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받아 적어서 밑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저희가 현수막에다가. 하지만 그 학생이 가는 학과는 한 군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서를 쓰는 묘미는요. 일단은 안정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4대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덕여대, 서울여대, 가천대, 뭐 상명대가 막 봉사 100시간이야 막. 생기부 쩔어 막. 독서가 난리가 나고 막 담임 종합 의견이 막 오지고 지리고 난리가 났는데 여길 쓰겠냐? 안 써요. 내신이 그리고 이 정도가 되는데 안 쓴다고요. 엄청난 생기부의 뭔가 착장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한 상태겠죠. 따라서 내신이 이 정도 합격선 최저점을 보시면 4.0, 3.8도 있습니다. 토탈 등급이 이 정도가 되고 성적의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어지간한 생기부라고 하고 최저를 맞춘다면 여기는 무조건 합격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던져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 그 원서 쓰는 현장에서는 약간 또 새가슴이 되잖아요. 그러다 다 떨어지면 어떡하는 거임? 재수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사실 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신이 1.0에서 1.3등급이다라고 하면은 그들만의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대 교과전형, 한양대 교과전형, 교과전형으로 보험을 들어놓죠. 그리고 여기는 붙지만 서울대, 연대 종합, 그리고 고대 추천 1전형은 처음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순차적으로 추합으로 붙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3에서 1.7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보험으로 들어놓고요. 위에 고대 추천 2전형, 서강대, 성균관대를 던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거의 클리어한데요. 내신이 1.8에서 2.3까지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또 접전입니다. 이때는 2대학에 4개를 던지고 3대학의 보험으로 들 만한 학교는 어딘지를 되게 집요하고 아주 오랫동안의 검토와 우리 아이의 성적권대를 조사를 하셔서 한 방의 데이터가 아닌 계속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학교가 서류평가를 할 때 우선순위로 보는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전공 적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독서 이력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학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 또 우선시 여기는 인재상들을 좀 매칭을 시켜서 안정권인 학교가 어느 학군의 어느 그룹의 어느 학교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노선이 보이시죠? 어디까지가 지방대로 갈 거고 그 위로 던질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여기 또 계시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직윤이라 그래서 문과에 하나, 이과에 하나, 그러니까 전교 1등 2명을 갖다가 원서를 써주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고대는 현재로는 문이과 나눠져 있으니까요. 문과의 4%, 이과의 4%, 전교 인원 중에 이렇게 추천 전형으로 줍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동국대하고 건국대는요. 몇 퍼센트고 전교 1등 그런 거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근데 네가 학교장이야. 네가 3.8이야. 근데 너 써주겠냐? 왜 써줘? 괜히 쓸데없이. 최소 2.3 안에는 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추천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여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 역시나 내신의 성취도예요.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의 90% 이상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그래서 내신의 성취도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의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요. 또 학과적 합성이 들어있는 생활기록부, 나만의 자소서가 필요합니다. 자, 하우투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그 학부모님 오셔가지고 이걸 보여드렸는데 보내시고 싶은 학과가 문화콘텐츠, 건대 문화콘텐츠 학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쪽 관련된 일을 또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쪽 교수님들을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너무 좋고 훌륭하시고 교수진이 너무 짱짱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고. 자, 그런데 우리 건국대학교의 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이 될 만한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간담회 전체 내용의 PPT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국대학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테두리 밑에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개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기 추천 전형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니까 애가 좀 뭐 어떨까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겠죠. 자, 건국대학교의 문화콘텐츠 학과에 자기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2018년도 수시 결과를 보면은 평균 등급 내신은 3.5등급입니다. 오,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볼 만할 것 같고. 평균은 이렇고요. 이보다 잘한 애도 있고 못한 애도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문 닫고 들어간 최저는 누구냐면 4.9등급도 합격은 했다. 이렇게 보고요. 같은 학교 문화콘텐츠 학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장님이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의 내신의 평균 등급을 봤더니 1.7등급 차이가 꽤 나네요. 그리고 최저로 가장 꼴등으로 이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1.9등급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인데 누구는 4.9등급, 누구는 1.7등급까지가 벌어지네요. 자, 그러면 딱 봐도 숫자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들어가긴 했으나 다른 부분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나만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얘예요. 1.7이 왜 건대를 가고 난리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앞에 이제 1.7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쵸? 여길 왜 가요, 얘가? 이건 다 누구 탓이죠? 엄마 탓이에요.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고 본인 탓이에요. 왜냐면 1.7이고 1.9면 애가 좀 뭐랄까 기본기가 된 거잖아요.
공부를 할 만한 마음이 있고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걔한테 안 알려준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서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복붙의 생기부가 아니라 너만의 생기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애를 안 가르쳐줬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1.7, 1.9등급인 학생이 나만의 스토리로 탑재를 딱 했다면 걔는 스카이죠. 여길 왜 가요, 걔가? 추산해보건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권대. 그리고 4.9등급은 추정해보건대 자사고가 아닐런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1 대입을 위한 수행평가의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조금 주목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행평가 많이 하셨죠? 수행평가 많이 하셨고 막 토의 발표도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계시죠? 지금 현행은 2015 교육개정안이 첫 시행이 된 첫 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사실 주인공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의 중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 있잖아. 걔네들이 2015 교육개정안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 방식도 매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수행평가랑 지필고사의 이 비율이 바뀌었어요. 지필이 60, 70이고 수행평가가 30, 40이었다면 뒤바뀌었어요. 수행평가가 무려 60, 70까지 먹고 들어가고 지필고사 중간기말 다 합쳐도 40점 이렇게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대성고등학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가 내신 하는데 그럼 뭘 어쩌라는 거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만 잘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나머지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정성적 평가, 생기부의 전체적 서류 평가를 얘기할 건데요. 자, 바로 수행평가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저희는 뭐 수행평가 이렇다 할 게 없었는데요. 그냥 빽빽이 쓰면 다 되던데 그래도 어떤 과목은 토론의 주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탐구를 했던 뭔가 소재가 있었을 겁니다. 자, 교과 세특이라는 것은 국어는 국어 선생님, 사회는 사회 선생님께서 옆에다가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써주시는 글씨들이에요. 한 과목당 500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얘에 대해서 뭔가 느낌발을 이렇게 막 뭔가 교신을 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수행평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발은. 수행평가로 출발하지 않는, 수행평가가 뿌리가 없는 그런 세특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한 걸 쓰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수행평가를 통해서 교과 세특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독서 하죠. 책만 읽으라고 막 그러지, 그쵸? 책만 읽으라고 하는데 책은 또 혼자서 동동 뜨는 다른 책들이 아니라 A라는 수행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 수행평가를 좀 더 딥하게 탐구하고자 필요해서 연루된 독서를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책은 책대로 따로 있고 세특은 세특대로 따로 돌고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는 이상한 생기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신 성적 그리고 수행평가, 교과 세특, 독서 활동까지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인문대학에 가고 싶다, 어문학과 혹은 생명공학과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생명공학과에 관련된 수상 경력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수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학경시대회, 그렇죠? 수학경시대회, 그리고 만약에 어문 계열이다 그럼 논술경시대회, 영어경시대회, 국어경시대회, 한자경시대회 이런 것들이 수상 경력도 또한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요인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님들도? 학업 성취도 내신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기부 하고 학종 하는데요. 학종을 가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신이 아니고요. 내신을 포함한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래서 1.9는 떨어졌던 학과를 4.7이 붙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3학년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중3, 3학년이 마무리가 지금 덜 됐어. 그렇죠? 아직 2학기도 남아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외고를 간다거나 한학고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또 3학년 2학기 내신은 들어가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마무리가 좀 뭐랄까, 어차피 이번 생에 내 중학생활은 이 정도야. 고등학교 가서 새 출발하고 싶어. 누구나 다 그래. 엄마 아빠도 새 출발하고 싶고 다 그래.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새 출발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미 이제 3학년 1학기는 마무리가 거의 되는 시점이지만 2학기 때 각 과목의 수행평가가 있을 때
이렇게 간 보지 마시고요. 주인공이 돼서 뛰어드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해본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교과세 특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표현력이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보고 계시는 이 표는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딱 학교에 입학하시면 2015 교육개정안부터 생긴, 즉 올해부터 생긴 새로운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죠. 문이과 상관없이 다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의 표지는 차례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목차들이에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아무튼 목차입니다. 수업을 막 나가요. 핵노잼 수업도 있지만 매우 재밌고 흥미로운 선생님이 또 수업 잘하시면 되게 재밌을 수 있잖아. 이걸 했다 하고서 이제 뭔가 생각을 하겠죠. 배웠어.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다가 수행평가가 뭐가 하나 툭 떨어졌어요. 2015 교육개정 안에서의 수행평가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제를 구체적으로 짜서 채원이한테 탁 주냐면 안 줘요. 예를 들어 얘들아 이번 사회 C 수행평가는 인권, 행복이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주제는 너희 조에서 정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세부적인 주제를 조별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별로 수행평가의 주제를 정하면요. 반드시 그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를 교과세 특위 25자 플러스로 적어야만 합니다. 왜 그걸 선택했는가? 왜 그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2018, 즉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고1이라면 당연히 2018년도에 있었던 핫 이슈와 연루를 시켜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너만의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머릿속의 지식은 당연히 한계가 있죠. 학생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세 특과 수행평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리소스는 책이죠. 그래서 수행평가 옆에는 관련되어 있는 책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부 보시면요. 사회 과목의 독서를 2권 내. 사회 선생님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안 해도 니네가 내야 돼 나중에. 국어도 2권, 수학도 2권 이렇게 내는데 그거는 이제 교과목 몇 회 있는 독서 2권씩이고요. 공통독서는 담임 선생님한테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독서 말고 과목별 독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행평가와 연루성이 없다면 땡이라고요. 시골에서 온 약간 그런 생기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독서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방향성을 써야 돼요.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2018 핫 이슈와 연루해서 조원들과 팀원을 발휘해서 이런 사실들을 알아냄. 이건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건데. 이 내용을 청소년으로서 이 이슈를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구체적 예시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고1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1 때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문이과 통합을 하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모질라서 독서를 하다가 2018의 핫 이슈와 연루를 시키다가 비판적 사고를 하다가 방향성까지 제시하다 보니까 헐 매우 재밌네. 좀 더 알아보고 싶네. 2학년 선택 과목 이거!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봤을 땐 얘가 1학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2학년에 선택 과목을 했구나. 그래서 2학년에 그 선택 과목을 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 과목을 하고 나서는 좀 더 딥해야겠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2학년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때에는 자율동아리를 꾸려서 우리 자율동아리가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어떤 완성도가 있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소논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소논문은 기재가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학생들. 안 된다고 들으셨죠?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왔어요. 소논문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요.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줄 아는 사람과 학교가 있고요. 누군가는 안 된다고 하면 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걸 하는 사람과 학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방법을 찾자면 매우 많고요. 되려는 방법을 찾아도 있습니다. 자, 소논문의 다른 이름은 탐구 보고서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다들 반영을 당연히 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좀 막연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셔서는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써요. 수행평가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탐구 방법, 그리고 어떤 식의 표현을 했는가,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해서 마지막에 근거 자료까지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까지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어떤 고등학생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조별 발표에서 우리는 미세먼지와 라돈 침대의 기사를 보고 각 나라의 환경 문제를 주제로 선택했어 라고 주제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라돈 침대, 미세먼지, 2018 핫 이슈와 연루가 돼 있죠. 만약에 화학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뭐 이런 분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이 2018년도에 고1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세부특기 사항에 라돈 침대 얘기가 1도 없다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지? 라돈 침대 얘기 안 하고 굳이 막 딴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자, 그래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는 6명의 한 조라고 쳤을 때 2명은 야 너네는 대기 오염을 조사해. 나는 해양할게. 너희 2명은 토지 오염을 각각 조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뭘 조사했냐? 봤더니 나는 해양을 했대. 자, 해양 오염을 조사하던 결과 자료를 추리다 보니까 마침 뉴스에서 바로 2018년도에 필리핀 보라카이라고 하는 휴양지로 유명한 바로 이곳에서 너무나 정말 이 여행객들이, 휴양객들이 막 쓰레기를 바닷속에 아무렇게나 막 던지다 보니까 그 수중 촬영한 거 보셨습니까? 쓰레기통이 돼버렸어요. 바다 전체가 막 그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변기도 있고 막 공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뭐 음식물 쓰레기, 과자 봉투는 물론이고 그래서 필리핀 당국에서는 몇 년간 이 바다가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휴양객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됐죠. 자, 당연히 내가 해양 오염을 조사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내용은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글, 지금 보시면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글이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각함을 알아냄. 어쩌라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은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재활용 방안의 정책을 마련해야 함. 뭐 어떻게 마련할 건데. 마련해야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구체적인 하우투두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관련 독서 하나 읽었고요. 환경과 관련된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이 지역군에 있는 관련 업체를 찾아봤더니 포어시스라고 하는 한 업체의 원종아 대표님이 계시죠. 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누군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간담회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한테 뭐 인터뷰를 딸 수도 있고요.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볼 수 있겠죠. 자문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낯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내용도 일단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진로 연결성. 자, 그래서 지금 서부학군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학교도 있고 변화의 과정을 맞이하는 학교도 있고 영 변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좀 그러합니다. 그중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예일여고가 가장 많이 기민하고 민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신을 내시는 이 패턴도 보니까 너무들 그러하시더라고요. 수행평가가 매년 바뀌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행평가 주제가 작년과 동일하거나 재작년과 동일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수행평가가 왜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앞전에 학부모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드린 것은 이거죠. 어머니, 복붙 생기부가 아니라 우리 자녀만의 2018에 딱 어울리는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수행평가의 주제는 매년 바뀌어야만 합니다. 유도성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자, 바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요. 2018년도의 핫 이슈들이죠. 여러분이 꽂힌 건 어딘지 안 봐도 알아요? 오빠들? 그래, 오빠들 역시 빌보드 1위 진짜 쩔고 너무 소중하고. 지난주 갔다 왔니? 잠실에? 자, 거기에 꽂힐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어요.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점령을 했네요. 자, 미국의 백인들이 혹은 유럽의 백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말의 가사들을 떼창을 해. 뜻은 모르면서. 자, 도대체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시작은 무엇으로 됐는가? 언어가 주는 문화의 콘텐츠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수행평가와 연루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소재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그치?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얘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만약에 과학이든 문학이든 인문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2018의 노벨상의 수상자들은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작년 수상자들이 존재하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의 노벨 화학상에 노미네이트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왜 2018의 화학 노벨상에
수상자로 지금 노미니티가 왜 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논문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무슨 원리일까요? 그 내용을 바로 공통과학이라는 내가 내년에 배울 공통과학의 목차랑 연루를 할 수는 없나요? 네, 책을 받아보고 그때 하겠습니다. 그땐 늦어요. 그때 할 게 너무 많아. 목차 정도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널리고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맞춰보는 연습들이 부자연스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쉽진 않겠죠. 원래 대학 가는 게 안 쉽잖아요. 그래서 다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만 가는 게 대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작업이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인권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소재로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었어요. 예일도 했었고 명지도 했었고 같은 주제로 했었는데 인권을 얘기하는데 하필 2018년도에 위안부 할머니 얘기를 꼭 해야만 합니까? 인권을 얘기하는데요. 미투 운동의 여성의 인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갑질 대기업의 문화를 통해서 바로 직원들 혹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 알바들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인권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제주도 난민, 지금 제주도에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전쟁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거나 무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건가 풀어볼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많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살아있는 굉장히 생물과 같은 우리 아이만의 생기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주와 어학원에서는요. 고등부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일정을 짜요.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메커니즘은요.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이걸 먹어. 제발 이거 먹어. 그래야 네가 대학을 갈 수 있다고의 그런 개념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먼저 다가와야만 하고요. 질문을 먼저 해야만 하고요. 그래야만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한 번에 단타로 서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주와 어학원에서 현재 고등부 학생들과 120가지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20가지의 시나리오를 바구니에 넣고 아무거나 골라봐 라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일단 학생과 면담을 통해서 야, 너 무슨 과 갈 거야? 너 1학기 때 수행평가 그 과목에서 뭐 했어? 동아리는 뭐 들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시나리오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희 학원에 명지고등학교 2학년의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영문과에 가고 싶어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주학원 다녔는데 아마도 이주와 어학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데 예. 이 친구가 영문과를 가고 싶어하고 지금 현재 명지고등학교에서는 영자신문반 그리고 교집편집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기를 했죠. 야, 너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진로 적합성을, 전공 적합성을 얘기를 할래? 그랬더니 뭐 모르겠어요. 영자신문 만들까요? 영자신문은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할 것 같아. 영문과 가려면, 그치? 자, 그런데 명지라는 캠퍼스는 어떤가요? 명지 유치원이 있고요. 명문 사립초가 있고요.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전문대가 있고 4년제 대학교가 있네요. 전국에 이런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명지는 분명히 명지 컬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명지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를 영어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서 전문대 대학교의 뭐 학과장까지 해서 네가 인터뷰를 딸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 끝내주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시나리오를 만들면 뭐예요? 진행을 해야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무슨 이렇게 뭐 날 받아온 것처럼 이렇게 받았지만은 실제로 이걸 갖다가 뭐 어쩌지도 못하고 이렇게 밀리고 막 내신에 밀리고 뭐 일정에 밀리고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입시라고 하는 게 한날 한시에 치러지는 과정이 아니고요. 거의 2년 반의 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메이드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정의 연루성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 있지? 졸려? 졸려? 힘들어. 부장님 죄송한데 제 가방 속에 졸음껌이 있는데 좀 졸음껌 줄까? 맛은 정말 맛있다고요? 변태 같으니라고. 그게 맛있어요? 네. 먹어봤어? 언제 먹었어? 진짜? 많이 힘들구나. 그랬어? 너는 적응이 안 되던데 그 맛이? 자, 연병하네. 졸음껌 얘기하니까 확 그거에 그냥 꽂혀가지고 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한 120여 가지의 이런 일정들 같이 짜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경쟁력을 위한 중3의 기준을 만들기. 자, 여러분 성적표를 오늘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먼저 오신 학생들은 학부모님 편에 이 성적표를 같이 드렸고요. 이주와 어학원의 중3으로 재원 중인 학생들은 많게는 7번 혹은 적게는 늦게 등원하신 분들은 뭐 2-3번 이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신중학교의 이주아 학생이라는 학생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1번, 2번, 3번, 4번을 받고 고등학교 2학년의 모의고사를 1번, 2번을 받습니다. 총 6번의 모의고사를 본 결과 처음부터 97, 90, 99, 100 오, 고2 거 겁나 잘 봤어. 근데 고2 거로 확 넘어가니까 74점, 86점 이렇게 맞이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명지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희망을 했는데 너 거기 가서 이 점수를 보니 내신은 1등급으로 추산 가능함 도표에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만의. 얘는 지금 자사고를 지원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비어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자사고 갔을 경우는 추산할 수 있는 내신 등급이 또 나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희망고등학교의 영어 내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어랑 수학 과목도 이런 과정들을 저는 중3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매월마다 수강료를 내고 계시는데 수학학원도 국어학원도 얘가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이 될지를 추산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되묻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대입을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50%는 결정이 됐어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결정이 됐어요. 대입은요, 고2, 고3이 이제 결정을 안 해요. 중3, 고1 때 거의 결정은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1그룹 대학을 갈지, 2그룹을 갈지, 3그룹을 갈지, 4그룹을 갈지 거의 결정은 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죄송한데 핸드폰을 좀 집어넣어 주세요. 자, 수능 모의고사 국영수를 5회 이상을 봐서 추산할 수 있는 평균 등급이 나와야 돼요. 어느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봤을 수도 있죠. 그지만 5번을 다 못 봐? 그럼 그게 너야. 그치? 그건 실수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업의 역량을 파악을 하고요.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대략적으로 몇 등급 나올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꽤나 정확합니다. 그렇게 막 때려잡는 식으로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가는 그 수행평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수행평가 저렇게 중요하다는데. 근데 수행평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조금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 쓰기, 말하기, 수행평가, 분석 이거를 할 수 있는 3학년 2학기는 마지막 기간이 될 거예요.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이 좀 완료가 되면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앞에서 오신 학부모님들도 통합사회를 그러면은 예비고일 때 수강을 하나 시킬까요? 단과를? 여기 강좌가 열릴 학원이 마포에 들어왔던데? 그거는 어머니께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목차를 좀 보시고 그 부분하고 진로 연결성 그리고 핫 이슈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주시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보다 국영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깔아놓는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다 잘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독서활동 이런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결국 그래서 국영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보실 때는요. 등급을 보지 마시고요. 영어야 절대평가니까 등급으로 보신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국어랑 수학 과목들은 등급을 보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를 좀 반드시 봐주셔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학생이 국어와 수학이 99%고 영어가 100점이에요. 얘는 어딜 가도 다 잘해요. 이대보고 가도 되고 이화여고 가도 되고 예일 가도 되고 동명 가도 되고 명지 가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국어가 92%, 영어는 87점, 수학은 92%라고 그러면 꽤나 잘한 것 같지만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서 추산할 수 있는 건 자사고 가면 4등급입니다. 그리고 예일여고에서는 3등급, 같은 점수로 선일 가면 2.5등급, 명지 가면 2등급. 쩌네. 그리고 가재유 가면 1에서 1.5등급, 은평을 가면 1에서 1.5등급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확하다. 거의 맞아요, 진짜로. 이 부분을 좀 예측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활기록부 진단표를 지금 보내드렸어요. 같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별로 이제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자, 다른 거 다 조금 스킵을 하고요.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조금 활기를 띠기 위해서 빠르게 설명을 할 거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이 방학이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말씀드린 것처럼 중3에서 고1이 거의 입시를 다 결정을 해요. 지금 현재 50%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중학교 3학년에 평균적인 학교의 내신 영어 시험 문제예요. 일단 글밥이 매우 짧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론 장문 독해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긴 글을 읽고 제목과 빈칸을 맞춰야 되는데 제목은 영어예요. 그리고 빈칸도 당연히 영어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어휘는 책이나 연필이나 지우개가 아니고요. 다소 개념을 갖고 있는 형용사나 동사들입니다. 명사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생소한 내용들의 명사가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지문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내가 한 줄씩 읽어가면서 단어를 아는 게 있나 없나 내지는 내가 이 지문을 이해를 하나 못하나 독해를 하나 못하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논리적인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능 지문의 90%는 대부분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다시 말하면 기승점 결이 있다는 거고요. 영어의 논설문은 구조가 정확하게 있죠. 예를 들어 이유와 결과, problem solution, miss and truth, old and now 이런 구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거를 하기도 하고요. 예시를 들기도 하고요. 실험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대조를 하기도 합니다. 맞죠? 아니면 권위 있는 사람의 내용,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갖다 끌어다 쓰기도 하고요. 맞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은 주장이고 어느 부분은 근거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 단어 알아 나 이거. 느낌이 3번이야. 맞았어 엄마. 전보냐? 직관으로 나 뭔가를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약간 얄팍한 공부 방법이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EBS 지문을 공부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주자는 건 아니고요. 진짜 단어 많이 외워야 돼요. 진짜. 그때 가서 많이 아프단다. 내신 때. 그래서 정말로 단어를 딱 제대로 탑재를 하셔야 되고요. 지문 독해를 할 때에도 그냥 단어 좀 외우고 문제 맞췄다고 지금 됐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가짜 말고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논리적인 독해 지문으로.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특강으로 중3 애들한테 중3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특강은 지금 2가지가 열려져 있고 하나는 김진 강사의 수능 어법 마스터입니다. 어법이라는 부분은요. 이런 거죠. 우리가 문법책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학기 교재로 문법 뭐 했었어? 숨마쿰 라우데 하셨죠? 지금 하고 있나요? 숨마쿰 라우데 오늘 새로운 교재 2학기 거 이제 선정을 했는데 숨마쿰 라우데도 어법 교재죠. 근데 좀 어려웠지. 쉬운 교재가 아니에요. 거의 고등 과정에서도 최고 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교재인데 실제로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박스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할 때 학생들은 도대체 왜 밑줄 그었는지 혹은 저 박스가 뭘 물어보는 건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문법책은 이런 거잖아요. 관계대명사 파트를 배워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정답은 다 관계대명사에 대한 거야. 그치? 근데 어법은 어떤 거냐면 지문 안에서 5군데가 다 묻는가가 다릅니다. 하나는 동사를 묻고 하나는 관계대명사를 묻고 하나는 대명사를 묻고 하나는 준동사를 묻죠. 그때 과연 도대체 이 다채로운 종합 선물 세트에서 내가 맞고 틀린 것들을 독해를 발휘해 가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런 식의 과정을 예일여고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고등학교들은 서술형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는 난이도 변별하는 방법들입니다. 대성구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내신 1등급을 위한 수능어법 마스터 특강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김소연 강사의 최신 고1 모의고사 지문 뽀개기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 17년도, 16, 15년도 최근 4개년에 해당이 되는 모의고사 고1 기출문제를 뽑았는데요. 그중에 빈칸하고 어법 어휘 3가지 유형만 싹 뽑아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김소영 강사랑 같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좌지문이고 오른쪽은 오답 노트야. 그리고 내신을 보통 고등부에서 지원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A라는 이 지문을 공부를 하죠. 단어를 외우게 하고 끊어읽기를 하고 해석을 하게 하는데 이 지문을 6개의 단계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한 줄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어법어휘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순서를 뒤집었으니 문장을 제대로 배치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빈칸 추론이에요. 뭐 5번째는 예를 들어 영작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 하나를 갖다가 6회독을 시키는 방법들, 이것은 고등과정에서 내신을 대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EBS의 연계 지문, 간접 연계, 비연계,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이할 때에도 6단계 워크시트들은 아주
많이들 쓰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중등과정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이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강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수요일마다 그 입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그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혹시 수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그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이 수요 컨설팅에 참여하신 부모님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어저께는, 그저께는 있으셨는데. 아무튼 수요일 날 입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중등과정에서는 이제 중등부에 의뢰하셔서 일정이 되시면 이제 그 부분을 참여하실 수 있는데 8월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거의 마감이 다 돼서 신청을 하셔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좀